저는 핀란드 국영항공사 피네어에서 5년째 일하는 승무원 루나 코스키넨입니다. 헬싱키에서 도쿄로 가는 AY273 비행기를 담당하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8시간쯤 지났을 때 아시아 상공에 들어서자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강한 난기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즉시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하시고 테이블은 접어주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된 톤으로 들렸습니다. 15년 경력의 사무장 마르쿠는 이미 비상 상황을 감지했는지 승무원들에게 신속하게 자리로 돌아가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루나, 인천공항으로 비상 회항한대. 오른쪽 엔진에 이상이 감지됐어. 그러자마자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이더니 비상등만 남겨둔 채 모두 꺼졌습니다. 객실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고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천이요? 한국 공항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사실 그때는 어느 공항인지보다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내가 완전히 어두워지자 휴대폰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켜졌습니다.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모든 전자기기는 즉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에서 전자기기는 항공기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객들의 공포에 찬 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고 몇몇 승객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심하게 흔들렸고 그때였습니다. 쿵,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비행기 오른쪽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번쩍이다가 이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즉시 비상 위치로 이동하세요.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곧바로 승객들을 향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리 비행기 오른쪽 엔진의 세 대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 중입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두시고 절대로 짐을 가지고 대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자신의 안전벨트를 매시고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충격에 대비하여 앞좌석을 꽉 잡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무원의 모든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소지품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패닉에 빠진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7위 자리에 앉은 일본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그 옆자리의 한국인 남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불꽃이 계속 튀었고 비행기는 경사를 이루며 급격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승객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착륙할 거예요. 심호흡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리려 노력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활주로와 수십 대의 응급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하세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기장의 마지막 안내와 함께 비행기는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오른쪽 엔진은 여전히 불꽃을 내뿜고 있었고 착륙 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쿵, 쿵, 쿵.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엄청난 소음과 함께 여러 차례 튕겼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은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비상구를 열고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경사진 미끄럼틀로 내려가는 승객들을 도우면서도 제 귀에는 오늘 죽을 뻔했다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대피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기내를 확인하고 미끄럼틀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 터질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다. 우리 모두 살았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는 이미 수십 대의 응급 차량이 완벽한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전신 방호복을 갖춘 의료진들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은 영어 통역사가 있는 오른쪽 라인으로, 한국어 가능 승객은 왼쪽 라인으로 이동해 주세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안내하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곧바로 임시 격리 구역으로 안내되었고,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공항 내 마련된 임시 의료 지원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항 응급의료팀이 신속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와 산소 공급 장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효율적으로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연기를 많이 마신 승객들에게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습니다. 스마트 태블릿으로 승객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며 응급 환자를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경미한 찰과상이 있는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죠? 제가 놀라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비상상황 훈련을 합니다. 15분 안에 이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말이죠. 오늘은 9분 만에 완료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각 환자의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승객들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자동 메시지 시스템까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간호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의료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는 외국인 승객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나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물으며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나라고 해요. 당신을 담당할 간호사예요. 안전벨트 자국이 있네요. 검사가 필요해요. 김 간호사의 친절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비행기에서 본 그 일본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키코 타나카라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이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블릿으로 제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키코는 같은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두 명 모두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가 있어 24시간 관찰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키코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비는 매우 비싼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 24시간 관찰 후 괜찮으시면 퇴원 가능하세요. 비상 상황이라 항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비용은 일본보다 더 저렴한 편이에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키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일본보다 저렴하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고 방에 불이 꺼진 후 저는 아키코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 후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비행기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기로 예정된 비행기가 이륙전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이 비행기로 바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두 번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다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운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 이후의 해방감. 그 모든 것이 저희를 이상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응급실이 바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후 후속 조치와 다른 응급 환자들 때문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당신의 가방을 찾아왔어요. 제 가방이요? 네, 공항에서 수화물 처리 중이었는데 당신 이름표가 보여서 챙겨왔어요. 그녀는 제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핀란드 전통 팔찌를 포함한 모든 물건이 온전했습니다. 김 간호사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팔찌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김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전 핀란드 헬싱키에 갔었거든요. 관광 중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현지인의 도움으로 찾았어요. 그때 그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어요. 헬싱키에 가보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실 대학 시절 저는 국제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를 공부했고 유럽 여행 중 핀란드가 가장 인상적이었죠. 테르미나리 부두시장의 연어 수프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로히케이토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리 전통 수프예요. 한국인이 그걸 좋아한다니 놀라워요. 그때 아키코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갑자기 음식과 여행 이야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승무원이 되려던 꿈을 접고 간호사가 된 이유, 아키코는 도쿄의 작은 요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전통 일식에 대해, 그리고 저는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간호사는 근무를 마치고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퇴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혹시 내일이 제 휴일인데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까요? 특히 루나 씨, 항공사에 연락해보니 다음 비행까지 3일 간격이 있더라고요. 아키코는 망설였지만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후의 이상한 해방감과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 왜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핀란드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3년 전, 제 동생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외국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인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희는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키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서울 구경하고 싶어요. 다음 날, 김 간호사는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지하철역의 깨끗함과 현대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김 간호사가 저희에게 티머니 교통카드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바로 게이트가 열렸고 환승할 때도 다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헬싱키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와,
이런 지하철은 처음 봐요. 스크린도어, 와이파이,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네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키코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매우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항상 불편해요. 하지만 여기는 더 넓고 깨끗하네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그리고 한강변의 현대적인 풍경까지. 서울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아키코는 처음에는 조용히 따라왔지만 점차 궁궐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일본 성과는 건축 양식이 많이 다르네요. 아키코가 처음으로 자발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은 더 어둡고 방어적인 느낌인데 여기는 밝고 화려하네요. 네,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지만 건축, 음식, 언어 등 많은 부분이 다르죠. 김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점심으로는 전통 한식당에서 비빔밥과 갈비를 먹었습니다. 아키코는 처음에는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생각보다 맛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음식은 원재료의 맛을 중시하지만 한국 음식은 양념의 조화가 특별하네요.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셋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식사 후 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루나 씨, 혹시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후회였어요? 아키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늘 안전한 선택만 했던 것, 모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미룬 것.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특히 세계 각국의 음식을 배우고 융합하는 요리를.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더 안정적인 승무원이 되었죠. 아키코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 요리가 꿈이에요. 특히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일본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퓨전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김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검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친구가 운영하는 요리 학원이에요. 외국인 대상으로 한식을 가르치는 곳이죠. 특히 글로벌 셰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국적의 요리사들이 3개월간 함께 살면서 서로의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와 아키코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음 기수가 2주 후에 시작하는데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다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니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행기 사고 후에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잖아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비행기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네어 일을 그만두고 와야 할 텐데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휴가를 내서 프로그램만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김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아키코도 생각보다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학교에서 한식 과정을 듣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길이었어요. 정말요? 처음 들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키코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부산 출신이셨어요. 전쟁 때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이죠. 할머니는 항상 한국 음식을 해주셨고 그 맛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맛을 찾아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셔서
한국은 일본의 적대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해요. 정말요? 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키코의 솔직한 고백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헬싱키로 돌아갈 시간, 공항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포옹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비행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첫 비행 준비를 하던 날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루나, 괜찮아? 동료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시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냉수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비행은 간신히 마쳤지만 다음 비행도, 그 다음 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륙할 때마다 인천에서의 그 순간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고 작은 난기류에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항공사 의무팀의 권고로 저는 2달간의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비행기에서 멀어지는 게 좋겠어요. 휴직 기간 동안 헬싱키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저는 매일 아키코와 김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번역기 어플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키코는 이미 서울에 정착해 한식 요리 학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 꿈을 좇고 있어요. 루나 씨도 용기를 내세요.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악몽에서 깨어난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핀란드 요리 학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제 진짜 열정이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포기했었죠. 평생 트라우마와 공포를 안고 비행을 계속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고를 두려워하며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대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네어에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김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그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정식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루나 씨,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북유럽 동아시아 퓨전 요리 팝업 디너가 열렸습니다. 핀란드의 연어 수프에 한국의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더한 스파이시 로히케이토, 일본식 정성과 한국의 양념이 어우러진 고추장, 테리야키 치킨 등 다양한 메뉴가 소개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저와 아키코, 그리고 또 다른 셰프 지망생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 간호사는 그날 첫 손님으로 와서 우리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는 피네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키코도 도쿄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사고라는 최악의 상황이 저에게 준 선물은 바로 진정한 꿈을 찾을 용기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후회 없는 삶의 가치를 도와준 김 간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루나 코스키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비상착륙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도 루나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김 간호사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